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세종시에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세종시 집값이 오를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전에 예매를 해도요, 좋은 시간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요, 한 5년 전에 이렇게 뵀던 인연이 있었던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금융기관 다니는 분인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자 세무서를 갔는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세무서 방침이래요. 그게 정당하냐라는 걸 저한테 여쭤봐요. 그런데 그 정당 여부를 떠나가지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니까 당연히 봉사를 해주는 게 좋죠. 좋은데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국세청에는 이렇게 상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콜센터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서면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116으로 전화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쪽에다가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서면 질의를 하면은 착하면은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미흡한 면은 있죠.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도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책임지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시면은 사전 답변 제도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사건을 불복하듯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납세자 직접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전문가 용역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대가를 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것도 상담료가 있다 그러면 주저주저 해요.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200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부세만 10억을 나왔다, 뭐 그런 분들도 상담료 말하면 주저주저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를 좋아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무형의 지식인데 이게 막 우물물 나오듯이 막 솟구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공짜로 하면 되는 거지. 변호사가 또 뭐 돈을 밝히면서 뭐 하냐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네 거 봐주는데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하면서 무슨 광고를 넣고 그러냐. 그게 이제 사람들의 다 공짜 심리에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질레트가요, 이 면도기 질레트가 있잖아요. 다른 거를 상품을 팔면서 일회용 면도기를 공짜로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더래요. 그동안은 막 이렇게 저렇게 별 방법을 썼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 95%의 공짜가 5%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윤이 남더라. 그러니까 공짜의 심리, 막 그거를 이용하면은 사업상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 막 그런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광고를 막 넣잖아요. 넣게끔 만들어요. 또 광고를 안 넣으면은 막 이렇게 노출을 안 시켜줘 버리면은 광고를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들어가면은 그 광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광고 없이 볼 수 있게끔 또 상품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입을 해라, 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이렇게 보면요, 공짜 좋아해서 나올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 속에 가시 있을 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짜 심리가 많이 퍼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여든 야든 간에 무조건 퍼준다고 하잖아요.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뭐를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 그렇게 계속 퍼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증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표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짜 좋아하다가 항상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사기꾼 만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자가 이제 10조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 먹는데 이제 집중하지 말고 그거를 좀 15조각, 20조각, 100조각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많이 나눠 먹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오히려
저희는 왜 쟤네들만 먹냐, 우리는 못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피의식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우하고 부안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밀어주라 그러면 내가 나눠줄게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를 줘버린다니까요. 그런 걸 보고 맹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꾼이죠. 그러니까 자꾸 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꾼한테, 사기꾼한테 당하고 정치꾼한테 당하고 장사꾼한테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도 이렇게 세법 상담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법을 워낙 많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뭐 웬만한 세무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당연히 비과세 신고를 해도 되는데 비과세 되기가 조금 어려운데 내가 비과세 이거를 수리를 받는 성공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달라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담료 아끼다가 푼돈 아끼다가 큰 돈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법이 다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조세 법률주의지만은 법률이 그게 애교 중심주의고 애교도 아닌 또 회신 중심주의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본다. 일단 세무공무는 나는 감사 걸리기 싫으니까 일단 뭔가가 논란이 있으면 일단 나는 과세하고 볼 테니까 알아서 불복하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조그만 액수 가지고는 불복도 안 돼요. 그리고 그거 뭐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복하기 시작하면은 국세청이 달라들어 버려가지고 그러면 한 5년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못한다, 불복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서 이렇게 사건을 보면은 주택에 관련된 불복 사건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거의 없다. 왜? SRT 타고 40분이면 여기 오송역에서 서울 갈 수 있는데 국도 타고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하게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럴 때는 법리가 먼저다 이겁니다. 법리를 최대한의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법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뭐든지 나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최종 1주택 부분이요.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말소규정 집어넣어가지고 또 힘들게 만들고 뭐든지 해석이 여지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여지가 생겨버리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모르면은 물어서라도 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감사 안 걸립니다. 안 걸리게끔 행동을 해버리는 거를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 내부에서도 못 막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막아? 불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시 한계가 있다. 그런 모든 거를 다 겪고 느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용역의 대가를 받고 상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납세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널리 해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